네, 안녕하십니까.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의 장만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2분기에 숙련 인력 잠수제 비자인 E74 비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선은 영어로 올려드린, 제 강의 또는 Q&A, 시간에 올려드린 사항들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건데, 오늘은 이번에 추가되어 있는 추가 음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1345 이미그레이션 컨택 센터에 여러 번 연락을 했었고, 이제 그 부분들을 정책본부 쪽에 확인을 좀 요청드리는 부분들을,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잠수제 비자에 대한 거는 이미 아실 겁니다. E9 비자로 5년 이상, 두 번째로 E9 비자로 한국에 오신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5년 이상 E9 비자로 근무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 잠수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산업기여 가치라든가 미래기여 가치, 그다음에 선택 항목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기여 가치. 산업기여 가치는 연간 소득입니다. 연간 소득이 10점이란 얘기는 매년마다 2,600 이상을 2년 이상 소득을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요. 총 득점이 52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간 소득 점수가 2년, 그러니까 2분기 때 만약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7년도, 18년도 소득 금액 증명원상 나와 있는 소득 금액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2,600만 원이 2017년하고 2018년도 매년마다 2,6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요.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여 가치인 연간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미래기여 가치,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점수로 35점 이상이면서 선택 항목 포함해서 72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 기여 가치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이면서 득점이 72점인 경우에는 거의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학력은 이제 2020년 1분기부터 이제 고등학교 5점, 이제 전문 학사 이상이 10점으로 통일돼 버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고졸인 경우에 5점, 전문 학사는 10점,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이상은 20점. 그래서 10점에 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학사를 가지더라도 2020년도부터는 10점밖에 주어지지가 않고요. 다만 나이에 대해서는 1분기보다 조금 더 느슨한 조건이 주어져서 점수로 인해서 아마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로 인해서 점수가 1분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 변경된 2분기부터 변경된 나이에 대한 점수 요건은 24세까지 20점을 부여하고요. 25세부터 27세까지 17점, 28세부터 30세까지 14점, 31세부터 33세까지는 11점, 34세부터 36세까지 8점, 37세부터 39세까지 5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기여 가치 중에 마지막 한국어 능력 시험은 점수는 토픽 2급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동일하게 5점, 그 다음에 3급 3단계 이수 10점, 4급 4단계 이수 15점, 5급 5단계 이수 20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소득 금액 증명원상 매년도가 2,600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드린 미래 기여 가치인 숙련도, 학력, 숙련도가 빠졌군요. 숙련도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 분야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능사 10점, 산업기사 15점, 기사 20점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검증 플러스 한국어 시험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량 검증도 이제 숙련도에 포함이 되는데, 기량 검증을 통과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10점이 주어집니다. 다만 뿌리 기업의 기량 검증도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이하게 볼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그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를 조건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기량 검증을 통해서 올해 2월 달에 신청이 끝났고, 원칙적으로는 또 7월 달에 신청을 해서 뭐 8월 달에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기량 검증 원래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4월 달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할지. 하지만 이제 기량 검증은 뿌리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뿌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토픽 3급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를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구비 요건을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은 산업기업 가치, 그 연간 소득하고 미래계획 가치, 미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요. 선택 항목 중에 이건 추가적으로 주는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속 기간은 현재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 기간. 연속 근무라고 보겠죠. 근속이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A라는 업체에서 근무해가지고 이제 뭐 본인의 규칙 사유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아닌 그 회사의 폐업이나 휴업인 경우, 다른 회사 B라는 회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현재 일하고 있는 B 회사의 근무 경력만 인정된다는 점. 1년마다 1점씩이 주어지죠. 맥스는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자산은 일반적으로 국내 자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본인 소유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주택, 건물만 해당되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10점인데요.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이상 15점, 1억 원 이상 20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등기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이상을 본인 소유의 토지, 주택, 건물 구하기 만만치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보유자산 중에서 선택 항목인데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이제 이거를 많이 시도를 하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최소 2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간을 정해서 이제 정기적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적금은, 일반 예금은 아니고요. 정기적금. 은행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최소 2년인데요. 2년, 3년, 4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 E74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2년 이상, 2년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매달 80만 원 이상을 적금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80만 원을 적금한 경우에는 2년이 넘어갑니다. 한 3년 가까이 돼야 최저 점수인 3천만 원 이상의 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2년 내에 3천만 원을 적금으로, 정기적금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125만 원을 매달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은 게, 먹고 자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많이 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렇게 된다면 한 달에 보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 이상을 이제 적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산 중에서는 적금을 넣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추후에 본인이 이제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본인이 이제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이상 월 80만 원 이상 적금을 넣어서 3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5점, 그 다음에 이제 6천만 원 이상 10점, 1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15점을 받습니다. 1억 원 이상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연봉이 3천이라고 하더라도 안 쓰고 모아도 2년 이상 적금 넣어서 1억 원 만들기는 어렵고요. 또 6천만 원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5점을 받으려고 2년 정도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선택 항목 중에서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인데요. 뿌리산업이나 또 농축업 같은 경우는 6년 이상 15점, 4년 이상 10점이 주어지고요. 일반 제조업하고 건설업은 6년 이상 10점, 4년 이상 5점. 다만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뿌리산업, 농축어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과거 10년 이내의 경력을 합해서 이제 6년 이상의 경우 15점, 4년 이상 10점을 주기 때문에 뿌리산업, 농축어업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그 분야에서 1년 이상을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부처 추천도 있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 지역의 근무 경력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8월 달에 E7-4 비자가 도입이 되고, 그때 300명을 한도로 했지만 300명이 조금 넘었죠. 그때는 이제 50점이 이제 커트라인이었고,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300명을 선발하는 거였는데,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E7 비자가.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말경에 발표된 그 올해 2020년도 1분기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4분기에 대비해서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올해 1분기는 2017년도 18년도 소득금액 증명원만으로만 소득을 산정한다. 2019년도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됐고, 그때 이제 발표한 사항들이 2019년도 소득을 포함시키려면 2018년도 19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올해 3분기인 7월달 10월달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요건 좀 중요한 사항인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점수가 2019년도 소득을 합했을 때 65점 이상인 경우에는 5월달에 2019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고 65점 이상이라면 쿼터에 상관없이 그 기본 쿼터 있잖아요. 일반 쿼터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외에 100명을 선착순으로 65점 이상인 사람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때 5월달 이후로 2019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행을 해서 65점 이상이면 5월달부터 신청이 별도 쿼터 100명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메인으로 설명해 드릴 사항이 지금 이번에 바뀐 읍면지역에 대한 기준입니다. 1분기까지 이제 변함이 없이 2017년도 8월달 E7-4 비자가 생기고 나서 올해 1분기 1월 6일부터 8일까지 신청했던 그 조건에는 그 광역시 이상, 그러니까 광역시 이상이면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시, 그 다음에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도에 근무한 사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 가능할, 그러니까 추가 점수 가점으로 읍면 지역에서 경력으로 그 2년 이상이면 5점, 그 다음에 3년 이상이면 7점, 그 다음에 4년 이상이면 10점을 주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그 가점을 받으려면 1분기까지 이렇다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1분기까지는 그 현재 1년 이상 그 해당하는 읍면, 그때 해당되는 읍면의 그 상위 행정기관이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일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읍면 지역에 대한 기준이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에 위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역시는 인구 100만이 넘어야 되는 거고, 경기도도 인구 1000만이 넘는데, 그러면 인구 20만이라는 조건을 왜 달았느냐? 제가 문의를 했었고요. 1345 통해서 이제 그 정책본부 통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은, 원래는 광역시 이상, 광역시나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읍면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읍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 추가 점수, 가점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원래는 1분기까지 그랬고요. 근데 인구 20만 이하인,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시, 경기도 중에서 그 군이나 시
인구가 20만 명이 안 되는 곳에 군 또는 시에 위치한 읍면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그 읍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14군데 군 하고 시가 있는데 그게 부산광역시에는 기장군이 유일합니다. 네, 기장군 무슨 읍이나 면으로 끝나야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2군데입니다. 원래는 경기도에 편입되어 있는 군이었는데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하고 옹진군 2곳인데 이 강화군하고 옹진군 중에서도 읍면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10개 시의 읍면, 그러면 읍면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읍면은 이 해당 도시의 읍면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해당 시, 군의 읍면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다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는 10개 시, 군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읍면 지역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동두천시 읍면, 과천시 읍면, 구리시 읍면, 의왕시 읍면, 안성시 읍면, 포천시, 네, 포천이 들어갔어요. 포천시 읍면, 여주시 읍면, 연천군 읍면, 가평군 읍면, 양평군 읍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이전 1분기하고 동일하게 읍면 지역 가점 대상에 포함돼서 2년 이상이면 5점, 3년 이상이면 7점, 4년 이상이면 10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는 유일하게 서귀포시, 서귀포시 중에 읍면에서 근무한 경우, 그래서 총 14군데 군, 그 다음에 시가 포함이 됩니다. even 이게 광역시, 경기도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14군데를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1345에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제가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전에는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 지역에 위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1분기까지는 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1345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 14군데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벙 떴죠. 왜? 이번에 발표한 14군데는 이전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1분기까지는 6군데 광역시하고 그 제주도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광역시, 경기도, 특별자치도 안에서도 그 시하고, 원래 시는 제가 알기로는 15만이 넘으면 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중에서도 이제 그 시나 군 중에서도 10만이 이하면 이제 군으로 되는데, 시 중에서도 이 부분은 너무 열악한 그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읍면 지역의 가점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4군데 군하고 시입니다. 원래는 광역시, 경기도는 안 됐는데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파주는 아닙니다. 파주는 아니에요.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입니다. 그런데 1345에서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14군데 정책본부에서 만든 14군데의 군, 시의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그 가점만 부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바뀐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인구 20만 이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20만이 안 되는 이 14군데를 포함해서 전국의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그러면은 이전에 1분기까지 인정이 됐던 강원도,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전라 남북도, 그 다음에 경산 남북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인정을 하는 건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발표한 거는 14군데 그 광역시, 경기도인데
그래서 제가 좀 뻥 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조건이 원래는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점을 주는 건데, 이번에는 별도로 원래는 광역시 경기도는 안 되는데 인구 20만이 안 되는 군, 시 중에서 가점을 부여한다고 14군데에 이제 군하고 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전에 1분기 때 인정이 됐던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도 포함한 이번에 부산,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4개 군 및 시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하는 게 문맥상도 맞고 원 취지 자체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345 통해서 다시 확정적으로 이제 정보가 좀 주어지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그렇다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떠냐 그러죠. 이제 1345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도 인구 20만이 넘기 때문에 35만 정도 되거든요. 포함이 안 된다. 읍면에 이래도. 제가 이제 의의를 제기했죠. 왜? 그 조건을 보면 읍면 지역에 맞는 그 기준은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의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거든요. 그럼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20만 이상이지만 광역시 특별시 경기도에 해당되지 않는 20만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도 인구가 왜냐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굉장히 큽니다. 35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이 행정 중심으로 옮겼죠. 하지만 그 곳 이외의 지역은 정말로 원래는 충청 남북도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세종특별자치시에 근무하고 있는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이 그 가점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 원뜻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원뜻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고, 그 부분들 확인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경력을 산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경력을 합하는 거죠. 그 1분기까지, 그러니까 2017년도 8월달 처음에 E74 시작하고 올 1분기까지 그 내용이 경력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과거 10년 이상 그 해당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력을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력 산정 기준은 현재 1년 이상 읍면에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자면,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재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과거에 읍면에 해당하는 곳에 2년 이상 근무했으면 5점, 3년 이상 근무했으면 7점, 4년 이상 근무했으면 10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봤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읍면 지역 기준에 대해서 총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그리고 이번에 새로 광역시, 경기도, 제주 특별자치도 포함되어 있는 14군데 시하고 그 다음에 군에 포함되어 있는 읍하고 면이 이제 점수에 그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읍면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합산이란 얘기는 현재 그 읍면에 해당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읍면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 점수를 주겠다. 근데 그 과거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과거라는 얘기는, 그 소급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지금 2분기부터 적용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14군데의 시 및 군, 산하, 읍하고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포함되느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읍면 기준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14군데 플러스 그 다음에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가 포함되는데 그 부분들 이번에 새로 포함된 14군데 시 그 다음에 군도 포함되느냐 이 과거 경력 산정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나이에 대해서는 플러스적인 점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그 발표된 그 변화된 것 중에서 읍면 지역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그냥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런 그 2분기 숙련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하이코리아 웹페이지에 올려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 불명확한 부분들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왜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야 되냐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를 신청을 할 때 이 점수제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읍면 지역에 해당이 해서 뭐 5점부터 10점까지가 주어지면 엄청납니다. 이게 점수 자체가 엄청 큰 거예요. 왜? 신청 기준이 52점이 이제 미니멈 점수고 1분기 때 커트라인이 55점의 토픽 2급 정도였거든요. 근데 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점수를 추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가 가장 대표적인 게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1월 달부터 전면 중단돼서 가점이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왜? 2017년도 18년도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금 같은 경우도 뭐 추가 점수 5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 이외에 경력 6년 이상 뭐 뿌리산업 등 한 경우에는 뭐 15점, 그 다음에 이제 4년 이상이면 10점,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4년 이상이면 5점, 6년 이상이면 10점이 주어지잖아요. 유일하게 많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본인 노력에 의해서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 한국어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연기돼 버렸죠. 시험도 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 가장 이제 이번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점수는 높아졌고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읍면 지역은 이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점수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읍면에 대해서 14군데 광역시나 경기도라도 좀 포함을 시켜주겠다. 근데 시하고 군이 14군데지만 거기에 산하의 읍면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읍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겁니다. 제가 1345 통해서 그 읍면 지역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정책본부 쪽에서 14군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제 제가 받았고 최초로 받아서 이제 1345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받아서 저기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어제 저녁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영어하고 한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준비하기에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거 한다고 돈 받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2016년부터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읍면 기준에 대해서 1345도 모르고 지금 1345에서 연락을 했는데 정책본부에서도 지금 답이 내려오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답답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써주면 되잖아요. 14군데 확정해서 여기다 써주고 요 부분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지면 이제 이걸 보는 저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도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 특히 이제 읍면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정책이 274 정책은 그 산업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고용 현황을 고려를 해서 이제 비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그 인력이 이제 일반 쿼터가 이제 600명 나머지 쿼터가 200명인 것처럼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수하고 관련돼서 민감할 수 있는 그 추가적인 부분, 이 추가 점수, 특히 읍면 지역에 대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거 발표를 할 때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분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그 뭐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 뭐 점수제 요건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이미 제가 유튜브 강의라든가 페이스북 강의를 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2분기 많은 변화가 있었던 2분기 E74 비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강의를 들으시는 아마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어로 강의를 했지만 이 부분들이 그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해당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했을 때 아니면 번역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현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강의를 해서 제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일 그 출입국 정책본부 E7 비자를 담당하고 계신 행정관님과 통화를 했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강의했던 그 부분에 추가해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PPT 형태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드리겠지만 이번에 2분기 E74 비자에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변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이 산정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번에 바뀌었던 거 이미 설명을 해서 드렸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읍면지역 가점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몇 가지 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조금 전 강의 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되어 있는 그 가점 부분 중에 읍면지역 가점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E74 비자의 읍면지역 가점 대상 지역 부분은 원래 알고 계신 것처럼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읍면 지역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전에 나와 있던 그 자료에는 어떻게 기표가 되어 있냐면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대상이 안 됨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읍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가점 2년 근무한 경우에 5점, 3년 근무한 경우에 7점, 4년 근무한 경우에 10점이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었죠. 어떤 거였죠? 네, 현재 이 곳의 읍면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과거 10년 이내에 요 지역, 읍면 지역에서 합산한 경력이 2년, 3년, 4년 이상이어야 된다. 즉 합계로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현재 1년 이상 이곳에서 근무할 조건이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새로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자면 원칙은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는 아시겠죠?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이 넘으면 광역시가 되는 거고요. 경기도는 10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가 1000만이 약간 안 되어 있죠. 근데 경기도는 1000만이 좀 넘었고요. 그래서
광역시 이상이라는 것은 특별시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광역시 경기도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원취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어떤 지역의 읍면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읍면지역이라는 얘기는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왜 이 가점 사항이 만들어졌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역시나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다른 읍면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발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광역시 이상, 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읍면,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점을 더 부여해서 이제 한국의 E7-4 비자로 조금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게 가점, 읍면 지역의 가점 대상 지역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는 올해 3월 16일에 이제 해당이 이제 가점, 읍면 지역의 추가적인 가점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는 제외됐었는데, 이제 그 말은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 중에서도 이제 필요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제 알겠지만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전철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외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솔직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E7-4 비자가 그때는 50점이었고 300명을 선발했고 2018년도부터는 또 법이 변경됐고 52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것들이 좀 변경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이번에 새로 바뀐 이 추가된 규정이 또 하나의 이제 혁명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에 생각을 해왔지는 않지만 꼭 필요성은 있었다라는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바뀐 내용은 인구 20만 명 이하입니다. 광역시 및 경기도는 추가가 되는데 그게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를 정해놔야겠죠. 아니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게 총 14군데 시하고 군을 이제 추가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4군데 시군은 그냥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곳이 아닌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14곳의 시군 을 확인을 하면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읍면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4군데 시 및 군을 추가 점수가 부여되는데 그곳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원래는 부산광역시는 해당이 안 됐는데 기장군 무슨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요. 인천광역시는 이제 2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경기도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인천광역시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의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전에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의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읍면 지역인데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군하고 이 시는 20만 명이 안 넘는 시하고 군입니다. 원래 군은 20만 명이 안 넘게 설계되어 있는 거고요. 시 중에서도 20만 명이 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읍면, 이 해당하는 군과 시에 해당하는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제라고 동일하게 읍면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가점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0군데인데요.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안성이 포함됩니다. 안성시, 포천, 파주는 아닙니다.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에 근무하고 있는 읍면이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자치소 중에서 서귀포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다시 한번 원래 광역시 이상급들 그리고 경기도는 가점, 읍면에 대한 가점 대상 지역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 추가된 14군데 읍면의 상위군 시를 소개하자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기도 중에서는 파주시는 포함이 안 되고요. 또 세종특별자치시도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어야 되나? 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새로 추가된 14군데 지역에 일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있어야 되나요? 현재 일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이전에 이제 했던 거가 1년 이상 현재 근무할 것이라고 있었는데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었는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일했던 경력도 있나요? 네, 소급 적용됩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고요.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강원도, 충청도 그 제외하고 지금 읍면 그 14군데 시군에 포함된 읍면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지 않고 1년 이상 지금 현재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일했던 경력이 2년 이상이면 5점, 3년 이상이면 7점, 4년 이상이면 10점이 부여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요. 이전에 인정된 충청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읍면에서는 이미 인정이 됐는데 이 추가된 곳, 지금 14군데 추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경력 합산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 답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충청도 어떤 읍에서 근무를 했다. 1년 근무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 과거에서 한 3년 일했다면 4년 협파직이 되기 때문에 10점이 부여되는 거고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예, 기간 계산을 해서. 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14군데 추가된 시군의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그곳에 일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1년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일한 경력도 반드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인정했던 충청도 등의 읍면 지역 플러스 새로이 14군데 추가된 곳에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 경력이 과거이더라도 합산이 됩니다. 알겠죠? 저처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직접 출입국정책본부 담당 행정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345 쪽에서 이전에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너무나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했던 거고요. 이제 이전에 제가 강의했던 부분들하고 오늘 강의하고 합해서 들으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세한 강의, 이제 이 강의 말고 이제 전반적인 출입국 강의에 대해서는 합격의 법학원 2019년 출입국 이민행정 동영상을 수강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되는 것들은 제가 간간히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변경되지 않는 기존에 이제 유지되고 있는 출입국 강의에 대한 거, 점수제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2019년 출입국 이민 행정 동영상 장만익 행정사가 강의한 그 부분을 보시면 정말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 비자 인 코리아에도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해당 유튜브 강의에 대해서 공유, 구독, 좋아요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저에게 강의에 도움이 됩니다. 항상 최신 정보, 출입국 이민 정책, 그 다음에 출입국 이민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고 항상 준비가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가장 최근 그 부분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